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설령 불행한 일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화내면서 이유를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자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활화되어야만 한다.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마음이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사느라 애쓰지 말자. 내 MBTI가 T여서, E여서 나는 원래 이렇다는 등의 프레임 안에 자기를 가두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욱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그어버리면 틀을 깨고 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건 어떠한 경험을 했고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감사한 삶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중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렇기에 재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그저 사건 사고일 뿐이다.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환경호르몬이 늘고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커지면서 아프거나 사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고 살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살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로 살면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엄청 먹거나 야식으로 매일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즉,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욕심과 욕망을 알아차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가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소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과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즐기는 인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책과 자학의 길이 아닌 현재까지의 내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살 수 있다. 삶 자체는 선물이지만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에 공허함과 외로움, 고독이 함께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부터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소비를 줄이고 먹는 것부터 자연으로 돌아가 보자. 분명히 몸에 변화가 오고 이는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면 돈에 대한 집착도 함께 줄어든다.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옷을 걸쳐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더 나아가 몸이 아픈 곳이 있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을 때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나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홀로서기의 길이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니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부와 명예를 얻으면 사람도 얻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이자 세상의 이치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때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택한다. 모든 걸 다 거머쥘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듯 보여도 분명 내 선택에 따라 잃는 것이 생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된다. 나 역시 20대와 30대에 경험한 일들이 없었다면 40대에도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특히 유명세와 돈과 인기에 취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가질 수 없고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다. 바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 그것을 함께 해주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 전반을 통틀어 중요한 가치인 몸과 마음의 건강 같은 것을 포기하는 선택 말이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져서이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냥 흘러가듯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한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그 주제는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 20대와 40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월급쟁이로 살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이다. 2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지 내 사업을 시작해 볼지 고민한다. 그리고 40대에는 회사에 계속 남을 것인지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무엇을 선택하건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20대이건 40대이건 상관없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대와 40대는 경험의 양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신을 알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요즘은 특히 20대가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꼭 당부해 두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을 잘 알려면 그리고 무언가 특별히 해내고 싶다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부터 소규모 조직 생활, 이왕이면 큰 조직까지 체험해 보길 권한다. 사업에 대해 책과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접 업무를 경험해 보고 사람들을 대해보는 것은 큰 자산이 된다. 지금 당장은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 경험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건 자기 사업을 하건 반드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슨 일을 하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순 없다. 그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꼭 무언가 대단한 걸 해내야 성공한 삶인 것은 아니다. 현재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중 누구 하나 사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당신 자신의 인생을 믿어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믿어라. 돈이 없어서,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보자.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세상 밖으로 나와 행복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목해보자. 현재 내가 가진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절박함, 열등감, 치열함 등은 힘이 강해 보여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에는 자존감이 더욱 떨어질 뿐이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은 10대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성인이 된 뒤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인생을 좌우할 뿐이다. 성격도 결국 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우선 내 몸과 마음을 믿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부터 받아들여라.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 자신에게 집중하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에 몰입할 때 충분히 멋진 인생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 인생을 건강하게 일구고 싶다면 모든 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매트릭스처럼 실제 우리도 잘 짜여진 세상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허해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과 인연을 끊은 채 산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자연으로 들어가 사는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일까? 아마도 마음의 평온함을 담고 싶은 게 아닐까? 즉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동경하는 것일 테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그런 평온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상인 곳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항상 불안 속에서 사는 건 아니다. 그 안에도 평화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일상에 평온함이 깃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감사함을 갖는 것이 시작이다.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자주 놓치며 산다. 늘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이 사라진다. 쉬워 보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그저 하루하루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주어지는 인생은 없다.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일은 절대 아니니까. 나는 이 진실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깨달았다. 그러니 건강한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다음으로 마음은 절대 한결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은 파도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닌다. 사소한 말 한마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생각해 봐야 한다. 자기 마음이 왜 그런지 자기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 흔히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삶을 위해서 살라고 말한다.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는 생활보다는 어떠한 것을 먹느냐를 위해 살고 있는 수준에서 지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는 한 굶어 죽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제적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빈부격차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의 2030 세대는 50년 전에 비해 행복지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소득은 무려 300배나 높아졌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라고 강요받으며 자랐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추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일단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 당신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스스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욕심, 욕망, 탐욕에 의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덜 쌓인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한 수재들이나 영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한다. 고생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나 결코 끝이 없음을 알고 허무함과 답답함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이야말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하여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건 결국 타인의 불행을 통해 내가 성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2등을 하고 2등을 한 사람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평가받는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역시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당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살게 만드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라.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를 갉아먹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죽어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더 많다.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처음 시도했는데 한 번에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운이 좋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은 운과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간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다. 이건 운이 아니라 그저 경우의 수로 나뉠 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경쟁하듯 나를 몰아붙이며 살지 마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자. 1년 후,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 단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건 잊지 마라. 즐거움이 크면 반드시 고통도 더 큰 법이며 인생이란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 나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자. 그것이 멀지 않은 곳, 바로 내 곁에 있는 행복을 찾는 방법이다. 전통의학, 대체의학, 보완의학, 때로는 민간요법으로 불리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니 마음이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라는 말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했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현재의 과학은 인간의 몸에 대해 10%, 특히 뇌의 작용에 관해서는 5%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그 중요성이 밝혀진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효과가 좋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몸에서는 실제 독약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건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건강을 잃는 이들이 있다. 이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긍정과 자기 확신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며 그러한 정신 상태가 몸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마라. 건강을 잃은 상태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긴 유전적인 문제이든 후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든 장기간 섭취한 죽은 음식들로 인해 암 진단을 받았든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뿐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에만 믿음을 가질 게 아니라 먼저 내 몸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눈이 멀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도 당장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괴로움은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오늘 하루가 무료하고 돈을 못 벌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마음에 새기자.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더 나은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긍정과 감사의 마음가짐이 바탕이 될 때 희망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무한한 힘이 교육과 자본주의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본디 나라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위대함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경계하고
길가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처럼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괴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되 한편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나를 위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습관을 익히는 것뿐이다. 내 몸이 가진 위대한 힘을 믿어라. 그래야 온전히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지려면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임에도 우리는 자주 이를 놓치곤 한다. 특별히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그저 몸에 좋지 않은 것부터 멀리하면 된다. 자연에서 온 것만 꾸준히 공급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계속하여 강조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미명하에 가공식품을 폭식하고 피곤하다면서 영양제에 의존하면 그것들이 다시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 마음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술, 담배, 커피, 두통제, 진통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당연하다. 일단 이런 것들부터 끊어내자.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선 사전에 금단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극심한 두통이 오든 두드러기가 나든 가려움증에 시달리든 불면으로 며칠간 밤을 지새우든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라. 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당신은 이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편하기만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무엇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없다. 분명한 건 딱 2주만 견뎌내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드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면 한결 덜 괴로울 것이다. 더구나 나만 의지력이 부족하고 끈기가 모자라서 혹은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도전을 했고 경험을 쌓았다는 증거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들 역시 그 결과를 얻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성공과 결과만을 바라며 남들이 말하는 방법에 휘둘리지 말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근간으로 삼자. 때로는 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에겐 이것 역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도 더욱 힘을 내어 재생하고 회복한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의 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떠올려라.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이다. 내 성향이 이러이러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다고 합리화하지 말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만 기억하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이다.